자,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단원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에요. 방정식과 그 해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할 내용은 방정식, 등식의 성질들을 좀 공부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방정식을 푸는 단원이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에는 활용 단원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정식과 그 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식의 종류가 있는데, 식의 종류에는 이렇게 등식, 등호를 사용하는 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모두 등식이라고 불러.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지는 식은 모두 다 등식이고, 그 등식 안에는 방정식이라는 녀석과 항등식이라는 두 가지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등식에 포함되는 아이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둘 다 등호를 쓰는 건데, 방정식은 미지수 x,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요, 어떨 때 때론 참이 되고요, 때론 거짓이 돼요. 때론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밝혀내는 거겠어. 이 참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내는 것이 방정식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그런 정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요. 정답을 해 아니면 근 이렇게 불러요. 방정식의 정답을. 자,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에요. 항상 참이된 항등식은. 그럼 여기 항등식은 어떤 거냐면 늘 참이되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 녀석이 항등식이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근데 방정식은 차수에 따라 있는데 1차 방정식은 정답이 하나, 2차는 두 개, 3차 방정식이면 세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개수가 차수만큼 존재하는 거, 방정식.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x 더하기 2는 3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등호라고 부르죠. 는을. 그리고 는을 기준으로 좌변, 왼쪽에 있는 녀석을 왼손, 우리 좌우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변을 좌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3 여기를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합쳐서 저 두 녀석은 양쪽에 있는 변이네요 해서 양변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고요.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은 때론 참 때론 거짓이 되어서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정식의 정답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기까지. 내려가서 바로 문제를 만나볼게요. 쉬우니까. 자, 비스 문제 1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 x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12이다. 자, 단음을 우리가 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요. 자, 이 부분부터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학교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잘 해봅시다. 어떤 수 x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12입니다. 자, 필수 문제 1번. 어떤 수 x의 5배에서 그러면은 5x죠, 그죠? 자, 6을 뺀 값은 빼기 6 하면 값은 12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시 2번 도형 쪽이네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자, 그 둘레 길이가 20cm예요. 그 둘레 길이식을 써야 돼. 그럼 정사각형은 x자리가 4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x를 4개 더하니까 4x가 되죠? 그럼 4x는 20이다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한 자루에 700원인 연필 x자루와 한 개에 800원인 지우개 5개의 가격은 7,500원입니다. 자, 총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어떤 가격을 해야 되냐면, 연필 가격 더하기 지우개 가격을 해줘야죠. 그럼 물건의 가격은 개당 가격 곱하기 개수가 되니까. 자, 그럼 700원짜리 X자로 사니까요. 연필 가격은 700 곱하기 X, 700X예요. 더하기 800원짜리 지우개 5개 샀으니까 800 곱하기 5죠. 4천이 될 거예요. 합치면 7,500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4번에 학생 1명의 입장료가 X 원인 미술관에서 학생 3명의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한 명의 입장료가 X원이야? 3명. 그럼 3명의 입장료는 3X죠. 그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입장료가 1,000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이지. X가 1,000일 때만 성립. 이것도 X가 특정한 값일 때만 성립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를? 8, 5, 40 하니까 여기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700x 더하기 4000에서 7500 되려면 700x로
3,500원이 돼요. 그죠? 그럼 700에도 얼마 곱해줘야 돼요? 7호 35니까 x 5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5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고, 여기에 해는 1000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 위에는 4 곱하기 x가 20이니까 x는 5겠죠. 그죠? 자, 5x 빼기 6은 12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좀 분수가 되기는 할 건데, x는, 여기 푸는 과정은 나중에 또 따로 합시다. 네네. 저 녀석은 뭐 분수가 되기는 해요. 어쨌든 찾을 수 있고, 방정식 풀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자,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들에 대한 거. 정말 중요해요. 꼭 낱낱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어떤 수 x에 3을 더한 후 2배를 하면 x를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요. 자, 말 나온 그대로 식은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수 x에 3을 더한 후, 어떤 수 x에 3을 더한 후, 2배를 하면, 그럼 곱하기 2잖아요. 이왕이면 앞에다 쓸까요? 하면, 같다는 거예요. x를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아, x 나누기 3과 같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 3을 분모에다 써도 좋겠습니다. 자, 2번.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5cm인 삼각형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우리 도형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xcm가 됐고요.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높이가 5cm래요. 이게 높이가 5cm야. 자, 여기 삼각형 넓이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넓이식은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하면 되죠. 자, 그 삼각형의 넓이식을 써볼 거예요. 밑변 x 곱하기 5에다가 2분의 1 하면 넓이가 2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을 또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복숭아 26개를 X명의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 줬더니 2개가 남았습니다. 뭐야. 복숭아 26개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26개를 X명의 학생에게 4개씩 나눠줘. 그럼 4X개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4X개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2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빼주면 2개가 남는군. 전체에서 나눠준 개수를 했더니 2개가 남는군. 이라고 식을 써주면 되죠. 4번. 500원짜리 사탕을 X개 사고 2,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500원입니다. 그럼 이건 거스름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낸 돈이 있죠. 그죠? 지불한 돈이 있을 겁니다. 빼기 물건 가격을 하면 되죠. 자, 이런 논리 구조겠죠? 그게 거스름돈이에요. 자, 그럼 내가 얼마 냈냐면 2,000원 냈단 말이죠. 그럼 2,000원 내고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5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500X원이죠. 그죠? 자, 그랬더니 거스름돈 5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좀 초등학교 때는 엑셀을 안 쓰고 우리가 네모를 쓰잖아. 그 네모를 이용하여 식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웠던 친구들이 뭐 이 부분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잘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자, 넥스트. 필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중 해가 x는 3인 거 골라보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는 방정식의 해는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뭐 하는 거냐면 단 하나의 액션밖에 없어요. 대입해 줍니다. 대신 넣어주는 거야. x에다 3 넣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3 빼기 6은 3인가? 3 빼기 6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방정식의 해라면 등식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입니다. 자, 또 x에다 마사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12가 아닙니다. 등식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x가 3이 되면 3분의 3은 9가 되는 게 아니라 1이죠. 그래서 이 3번도 아니네요. 자, 4번에 x 3 넣어볼게요. 3 빼기 2는 1이고 4 곱하기 1은 4가 되니까 이거 등식 성립합니다. x는 3이 정답이었네. 해. 다시 여기도 2 곱하기 x에다 3, 여기에다 3. 6 빼기 3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3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아니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또 2-1번도 연속해 볼게요. 다음 중 네모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 고르세요. 아닌 것 찾기입니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래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이 녀석은 1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해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2번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뭐 2분의 1은 나누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1, 2. 2 빼기 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인데 그 우변은 2 곱하기 2분의 1 이것도 1이에요. 이것도 성립하는데요. 이것도 해입니다. 잠깐만. 해가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 제껴둘게요. 이렇게 맞는 거니까. 자, 3번 2x는 5x 빼기 6인데 2랍니다. 그래서 x에다 한번 2 넣어볼게요. 2.
좌변은 2, 2는 4가 되었고, 우변 5, 2, 10 빼기 6. 10 빼기 6은 4인 거니까 방정식 성립했죠. 이거 해가 되는 거 맞습니다. 4번도 넣어볼게요. x에다 마3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3 들어가고, 마이너스 3. 자, 연산해보니까 괄호부터 해야죠. 마3 더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2를 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4고, 근데 우변은 마3이란 말입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그죠? 해가 아닌 거예요. 4번. 정답이 나왔어요. 자, 5번은 9라고 합니다. 그 9 대입해봐요. 5 곱하기 9, 6 곱하기 9. 자, 5, 9, 45에다가 더하기 4 하고요. 그러면 좌변은 49가 됐습니다. 자, 우변 어떻게 나왔는지 6, 9, 54에다가 빼기 5예요. 그럼 우변도 49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도 방정식의 해답 맞습니다. 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대입하고 간단한 연산만 해보는 겁니다. 괜찮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자, 그럼 넥스트. 항등식을 모두 고르시고 그래요. 그러면 항등식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나? 해가 무수임하는 게 항등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면 항등식이 되는지. 자, 우리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좌변, 오른쪽에 우별이 있는데, 여기는 항등식은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서 해가 무수히도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좌변에 2x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럼 우변에도 뭐가 있는 거냐면 대놓고 2x 더하기 2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변에 이렇게 있어도 되죠. 좌변 2x 더하기인데 우변은 2배 x 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얘 분배 내리시면 2x 더하기 2니까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새를 취하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0 곱하기 x는 0. 0 곱하기 x는 그냥 0이잖아요. x에다 뭘 대입해도 좌변이 맨날 0이 돼. 그럼 0은 0이 되니까 이거 해가 무수히 많겠습니다. 항등식 맞아요. 자, 니은번 x 곱하기 5? 5x잖아요. 우변도 5x예요. 좌변, 우변 똑같네요. 항등식입니다. 자, 디귿번 3 빼기 x랑 x 빼기 3이요. 부호가 반대죠? 플러스 3인데 마3이 되어 있고 마 x인데 더 x가 되어 있으니까 좌변, 우변이 달라요. 항등식이 아니네요. 자, 리을번 2x는 4. 좌변은 2x인데 우변은 4잖아요. 이런 거 좌변, 우변이 다르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에 있는 녀석은 방정식 이래주셔야지 옳은 겁니다. 방정식. 이것도 방정식이고요. 리을도 방정식이에요. 좌변, 우변이 다르게 생겼구나. 자, 미음번 봤더니 좌변은 4 곱하기 x, 우변은 4 더하기 x. 다르게 생겼네요. 역시 방정식이죠. 자, 비읍번 x 더 2x, 좌변이 3x입니다. 근데 우변도 3x.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항등식 맞죠. 15번 5는 x 더 7, 좌변, 우변 다르게 생겼네요. 그래서 방정식이고요. 이응번 보니까 얘 분배해줘야 되거든요. 분배하면은 2 곱하기 x, 2x. 2 곱하기 3은 6. 2x 더 6은 2x 더 6.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얘도 항등식. 자, 지읒번도 볼까요? x 더 6x만 7이에요. 근데 좌변 계산할 수 있네요. x 더 6x는 우리가 7x라고 쓸 테니까 7x 빼기 7이고요. 우변은 이렇게 분배 또 해주면 7x 빼기 7이 되네요. 뭐야, 좌변 우변 똑같네요. 항등식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3-1번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모두 고르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 항등식. 문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가봅니다. 1번은 2 곱하기 x는 0, 좌변, 우변 다른데요. 방정식입니다. 아니겠고요. 2번에 봤더니 x 더 x, 좌변은 2x고요. 우변은 2예요. 좌변, 우변 다르니까 저 녀석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3번 3x 더 6 나누기 3은 x 더 2.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저기 나누기 3 하는 거 우리 분모에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좌변 연산을 더 해봐야지. 자, 3분의 3x니까 약분시켜서 x 더하기 3분의 6은 2네요. 좌변 x 더이고요. 우변도 x 더이에요. 오, 좌변은 똑같습니다. 항등식 맞네요. 자, 4번 좌변이 x 더인데 우변은 4x예요. 뭐야? 좌변 우변이 다르잖아요. 방정식이네요 또. 단번 방정식이었습니다. 아니에요. 5번 좌변 분배시켜야 되겠습니다. 3을 분배 좀 날려주시면은 6x에 빼기 3이 되고 우변도 6x 빼기 3이니까 좌변 우변 똑같습니다. 항등식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괜찮죠?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한 구분이 지금 해본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 등식은 일정한 성질을 갖는데, 등식의 성질.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문제를 풀게 된다고. 방정식이라는 해석을. 그러니까 항등식은 풀 필요가 없잖아요. 왜? 왜 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가 정답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가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항정식은 굳이 내가 정답을 밝힐 필요가 없어. 정답이 너무 많아. 무수히도 많으니까. 자, 그런데 방정식은요. 정답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야. 그 특정된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 등식의 성질. 자, 첫 번째는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이에요. 두 번째는요.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좀 짧게 가볼까요? 결국은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어디였어? 나누어도 등식은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A는 B예요. 자,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A가 있고 우변에 B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같은 수를 더할 거야. 어떻게 하지? 더하기 C 할 거야. 그래도 등식은 성립해요. 자, 그럼 같은 수를 빼도 돼요. A는 B랑 같은데 빼기 C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등식은 성립합니다. 같은 수 빼주면. 자, 곱해줄 거예요. A는 B인데요. 곱하기 C를 해놨잖아요. 그래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나누어도 돼요. 근데 나누는데 이 나누는 수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죠. 그죠?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수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 얘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는데 그 중에 이 중 나누는 거에 대한 주의점이 있다고. 어떤 수로 나눠야 됩니다.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는 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는 거 보면은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짝대기는 넣어주면 아니다라는 표현이고, 얘는 이쪽으로 줘도 되고요. 이렇게 줘도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줍니다. 짝대기만 주면은 아니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짜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정답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내면 되죠. x는 얼마? 라고 내면 되니까 그 모습을, 방정식의 모습을 x는 어떠한 수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그 x는 유기해요 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x 몇 x가 돼야 돼요? 1x가 돼야 되고요. 1x는 수의 꼴로 표현하면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등식의 성질을 좀 이용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 보세요. 그래서 4번. A는 B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모두 골라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A는 B라고 했으니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대요. 자, 1번 봤더니 같은 수 5를 이렇게 빼줬습니다. 등식은 성립했죠? 자, 이건 뭐죠? A는 B에다가 2식을 더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B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잘못됐는데? 원래 A는 B랑 같은 거였는데, 그치? A랑 마비 같을 수 없거든요.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봤더니요. A는 B에다가 똑같이 3을 이렇게 곱해줬네. 그래서 등식은 성립하죠. 맞아요. 자, 4번 봤더니 A는 B였는데 A는 2로 나누고 B는 4로 나눕니다.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수로 나눠야지. 틀렸어요. 자, 5번 봤더니 4 더 2A는 4 더 2B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A를 2배 하고 B도 2배 한 뒤에 4씩을 이렇게 더해준 거지. 플러스 4씩. 그럼 오늘 뭐 한 거야? 양변하나 똑같은 수를 곱하고 똑같은 수를 더하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등식은 계속 성립하니까 얘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저렇게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가시죠. A는 B면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A는 B면 A 빼기 B는 0이죠. 맞잖아요. 둘이 서로 같으면 빼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 1.
1 빼기 1은 0.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번 옳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제외해두고. 자, 니은번 x는 y인데 x는 3으로 나누고 y는 5로 나누는데 똑같대요. 그러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3x는 5y랑 같아요. 이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분수에서 같으면 크로스로 곱하면 같습니다. x 곱하기 5는 3 곱하기 y라고 써야죠. x 곱하기 5, 5x는 3 곱하기 y, 3y랑 같습니다. 이래야죠. 자, 이건 이제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건데, 일단 기억은 꼭 반드시 해주세요.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분수꼴에서 같다라고 이 녀석 암기. 근데 등식의 성질을 사실은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적용은 이렇게 된 거예요. 3분의 x는 5분의 y인데, 아니 분모에 있는 저 3과 5가 너무 보기 싫군요. 그래서 3, 5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으로 곱해 주기로 하죠. 자, 그러면 좌변에도 15를 곱할 거예요. 15 곱하기 3분의 x는 우변에도 15 곱할 겁니다. 15 곱하기 5분의 y가 되어서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5x가 되고 얘는 3y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5 곱하기 x는 3 곱하기 y랑 같아요 해서 그 5는 여기 있었고 얘랑 x를 곱하면 3 곱하기 y, 얘랑 얘를 곱한 거랑 같아요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이 부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분수꼴이 같으면 이렇게 x자로 곱하면 같아진다라고. 자, 어쨌든 옳은 거였습니다. 예, 사용된 등식의 성질은 같은 수를 곱한다는 거였죠. 자, 디귿번 a는 b가 되면은요 c분의 a는 c분의 b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제약사항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c가 0이 아닌 수가 돼요. 근데 제약이 없잖아요. C는 0이 아니다라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안에서도 얘는 틀렸어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안 붙었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 리을 번. A 더 3은 B 더 3이면 5A는 5B입니다. 자, 볼까요? A 더 3, B 더 3. 양변에 똑같은 수 3을 더했는데 같대. 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A는 B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가 된 거야. 근데 그 뒤에는 5A는 5B래요. 여기다 뭐 한 겁니까? 양변에다 곱하기 5씩 한 거죠? 그래서 5A가 되고 5B가 된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얘 역시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디귿번하고 디귿번 하나가 되겠네요. 왜 하나밖에 안 나와? 왜? 아, 여기도 틀렸구나. 그죠? 여기도 틀렸었어요. 이것도 정답이었는데. 니은하고 디귿이요. 넥스트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방정식을 풀어보는 과정이에요. 자, 뒤로 가면은 조금 더 깔끔한 풀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좀 연습 삼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3x 더 7은 마이너스인데, 자, 내가 풀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방정식을 푸는 모습은 1x는 어떠한 수의 꼴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좌변에는 뭐만 남겨야 되냐면, 1x, 이렇게만 남겨야 돼요. 알겠죠? 1x만 남겨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3x 더하기 7은 마이너스예요. 일단 그럼 내가 좌변을 x만 남기기 위해서 뭐부터 없애야 되냐면, 여기는 7부터 없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7을 빼주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도 빼기 7을 하고 우변에도 빼기 7을 하니까 얘는 사라졌죠. 좌변은 3x만 남습니다. 우변은 마이마 7이니까 마 9가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또 x만 있어야 되는데 x 앞에 3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3을 보시고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니까 좌변은 3분의 3x가 되고 우변은 3분의 마이너스 9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분제가 사라졌어요. 1x만 남았습니다. 우변은 3분의 마이너스 9 약분해서 마이너스 3.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자, 두 번째 또 가볼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자, 여기는 그냥 x만 남아있는데 더 편하다. 그럼 빼기 3만 없애면 되니까 양변에다가 더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좌변은 x 빼기 3에다가 더하기 3. 우변은 4 더하기 3이 되어서 자, 이거 사라집니다. 이제 좌변 x만 남았고요. 우변은 4 더하기 3, 7을
7로 이렇게 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쉬웠네요. 자, 2번은 3분의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분모에 3이 있는데 저것부터 없애고 싶은데요. 그럼 양변에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x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하고 우변 마이너스 2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이 되어서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자, 3번 5x 더 3이 좌변에 있어요. 일단 저기 더하기 빼기 된 것부터 먼저 없애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3부터 없애기로 합니다. 양변에서 3을 빼주기로 하죠. 그럼 첫 번째 5x 더하기 3 빼기 3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신발 빼기 3. 자, 그럼 더 3마 3 사라졌고요. 좌변은 5x만 남고 우변은 15가 되었죠. 자, 이번엔 x 앞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5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또 5로 나눠요. 나누기요. 나누기요. 그럼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5분의 15에서 3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풀이를 뭐를 이용하면서 등식의 성질을 기본 성질 4가지를 이용하면서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성질 4가지 다시 반복하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였어요. 주의점. 마지막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원은요, 이제 방정식의 풀이인데요. 이거는 잘라단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